이른 봄, 논가리가 한창인 도는 백로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터다. 농경지 주변에서 농부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 예로부터 백로는 마을의 복을 부르는 길조로 알려져 있다. 백로가 살다가 뜬다. 뜨면 거긴 망하는 거예요. 좋지, 부자 된대대 동네에서 부자가 된다는데.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백로는 강가나 논에서 먹이를 구한다. 목이 긴 중대 백로는 50cm나 되는 긴 목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촌 마을. 백로는 바로 그 뒷산 나무 위에 둥지를 튼다. (4월) 중순 용교리 뒷산을 찾은 새들은 약 500마리. 빈틈없이 자리 잡은 둥지들은 마치 숲속 아파트를 방불케 한다. 백록과 조류가 이렇게 집단을 이뤄 번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존 전략 때문이다. 백로가 집단 번식을 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로 이제 포식자로부터 그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집단으로 모여 있다 보면 포식자가 다가와도 그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백로 번식지에 들어가면 백로들이 전체 날아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 그렇고 또 워낙 그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종이 많기 때문에 포식자가 와도 내가 이렇게 포식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개체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집단 번식을 하는 이점은 이 백로가 바로 이 번식하는 장소에서 먹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경 수 킬로미터 내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먹이 스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집단 번식이 자연의 시련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때 아닌 눈보라를 견디고 살아남는 일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용교리 뒷산에서 2-3km 거리에 있는 남한강. 강에 고깃배가 나타나면 외가리들이 몰려든다. 어부가 그물에 잡힌 작은 물고기를 다시 강으로 던질 때 그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다. 중대 백로의 긴 목은 강가에서 사냥을 할 때 유용하다. 긴 부리로 사냥감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외가리. 사냥에 성공한 외가리는 쏜살같이 둥지로 돌아간다. 외가리 둥지 안에는 갓 태어난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미는 사냥해온 먹이를 녀석들이 먹기 좋게 목 안에서 삭힌 다음 내놓는다. 외가리 새끼가 알에서 깨어날 즈음 중대백로는 여전히 알을 품고 있다. 숲에 도착한 시기에 따라 둥지마다 알을 품고 새끼가 태어나는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제일 먼저 이 숲에 둥지를 튼 외가리 둥지. 새끼들이 제법 크게 자랐다. 알을 품은 지 30일. 중대백로도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는 먹이를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숲에는 또 다른 식구들이 살고 있다. 오색 딱따구리는 참나무를 파내 둥지를 짓고 산다.
뒷산에는 산토끼도 살고 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백로가 사는 숲. 하지만 때론 포식자의 침범을 받기도 한다. 누룩뱀이다. 녀석이 노리는 곳은 백로 둥지다. 둥지 안에는 부화한 새끼 2마리와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이 2개나 남아있다. 누룩뱀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새끼를 위협한다. 하지만 어미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미는 날카로운 부리로 뱀을 쪼아댔다. 백로의 칼끝 같은 부리 앞에서는 뱀도 속수무책이다. 새끼를 키우는 새 둥지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오로지 어미의 몫이다. 키가 작은 나무에도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지면에서 1m 50cm 높이. 이곳에선 몸집이 작은 쇠백로가 둥지 만들기에 한창이다. 중백로도 찾아왔다. 쇠백로보다 몸집이 약간 큰 중백로는 발이 노란 쇠백로와 쉽게 구별된다. 산란기가 되면 중백로는 눈 아랫부분이 연두빛으로, 쇠백로는 분홍빛으로 변하기도 한다. 쇠백로 둥지 옆에는 다른 종류의 백로가 둥지를 틀었다. 깃털이 노란 황로다. 황로는 몸 길이가 50cm 정도인데 몸에 비해 부리가 짧고 굵은 편이다. 황로도 알을 품기 시작했다. 옆 둥지에서는 쇠백로가 포란 중이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5일. 이 시기 어미는 온통 알에게 신경을 쓴다. (1, 2m) 높이의 나무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황로와 쇠백로, 중백로 둥지가 한 동네를 이룬다. 둥지 사이 간격은 불과 7, 80cm. 더 이상 둥지가 들어올 틈조차 없다. 바닥에서 무려 20m 높이의 나무 위. 이 일대는 덩치가 큰 외가리와 중대백로의 둥지촌이다. 매년 용교리 뒷산에 산란을 하러 오는 백로과의 조류는 모두 6종. 몸집의 크기도 서로 다르다. 황로는 외가리의 절반 크기다. 백로과 조류의 여름 철새 가운데는 외가리가 가장 크다. 여름에 볼 수 없는 백로도 있다. 겨울 천수만에서 볼 수 있는 대백로다. 대백로는 백로과 조류 중 특이하게 한반도에서 겨울을 나는 겨울철새다. 국내에서 겨울에 보이는 백로들은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대백로입니다. 일부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한 중대백로가 겨울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 숫자는 아주 적고요. 대부분이 대백로인데 재미난 것은 이 대백로는 우리나라 겨울철새라는 겁니다. 번식기를 우리보다 북쪽에서 번식을 하고 한국에 내려오게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대백로와 중대백로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백로는 외가리보다 오히려 약간 큰 편이다.
백록과 조류 가운데 가장 큰 대백로는 중대백로와 외모상 차이가 거의 없어 보통 몸 길이로 구분한다. 봄빛이 완연해진 5월. 낚시꾼들이 강을 찾았다. 이 무렵 강가는 새들의 사냥 경연장이다. 중대백로는 긴 목을 이용해 먹이 사냥을 한다. 얕은 강가에서 물속을 걸어다니며 물고기를 찾는다. 외가리도 중대백로처럼 물가를 걸어다니며 긴 부리로 물고기를 사냥한다. 대부분의 백록과 새들이 노리는 먹이는 얕은 하천의 작은 물고기다. 중대백로는 쏜살같이 날아올라 먹이를 향해 부리를 내려 찍는다. 물고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어도를 향해 올라가는 물고기는 새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물고기를 발견한 중대백로는 긴 목을 마치 릴락시처럼 내던져 사냥감을 낚아챈다. 중대백로의 긴 목은 사냥할 때 거의 50cm까지 늘어난다. 신체적 장점을 이용한 사냥은 성공률이 높다. 중대백로보다 약 30cm 정도 작은 쇠백로의 사냥법은 중대백로와 다르다. 물 위를 낮게 날면서 물고기를 따라다니며 먹잇감을 찾는다. 물고기를 한쪽으로 몰아 사냥의 적중률을 높이려고 애쓴다. 덕분에 녀석은 큰 물고기를 잡았다. 쇠백로는 발을 이용해 얕은 물속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찾아내기도 한다. 쇠백로에게 먹이는 부지런히 움직인 대가다. 벌써 몇 분째 꼼짝 않고 있는 검은댕기 해오라기. 먹이를 발견하면 한치의 실수가 없다. 해오라기류의 먹이는 물고기나 곤충이다.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냥을 마쳤다. 뒷산 나무 위 둥지는 하루가 다르게 식구가 늘어간다.
뒤늦게 도착한 중백로 둥지에서 한 녀석이 알을 깨고 나왔다. 백록과의 조류는 하루 이틀간의 간격을 두고 알을 낳는다. 따라서 부화하는 속도도 보통 하루 이틀에 한 마리씩 시간차를 두고 깨난다. 강한 봄볕에 어미의 할 일이 늘었다. 알이 상하지 않도록 햇볕을 가려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새끼를 생각하는 어미의 정성은 지극하다. 처음 태어난 새끼는 어미의 먹이를 혼자 독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먹이 경쟁을 해야 한다. 먼저 태어난 새끼는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먹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시간차를 두고 새끼를 부화시켜 키우는 것은 백록과 새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이다. 비동시 부화의 그 장점은 뭐냐면 주변 환경이 만약에 그 먹이 환경이 안 좋아졌거나 그럴 때 새백로 같은 경우 알을 6개를 낳는데 6마리를 다 키워내기가 어렵습니다. 외가리 같은 경우 최대 4개까지 낳는데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 새끼는 포기를 하는 거죠. 비동시 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애들이 먹이를 먼저 받아 먹으면서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5월 중순 뒷산의 백로는 그 수가 절정에 이른다. 새들은 둥지 주변 농경지와 강에서 먹이를 구해 새끼를 키우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모내기철,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논에 물을 대고 논가리를 할 때면 백로가 트랙터 뒤를 따른다. 황노는 논에 사는 곤충을 사냥하러 나왔다. 곤충을 주로 먹는 황노에게 논가리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황로 대신 백로가 많이 찾아오는 논이 있다. 파헤쳐진 땅 속에 먹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논에 사는 미꾸라지와 작은 물고기가 백로에겐 최고의 먹잇감이다. 모내기철 백로가 많이 찾아오는 논은 그만큼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마을 뒷산에 둥지를 틀고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는 백로. 백로가 농촌 마을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백로가주의 먹이는 주로 강이나 하천이나 논에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인간이 농경지를 이용하는 지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경지라고 하는 것은 옛말에 집이 있고 바로 집 앞에 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다 보면 당연히 인간 주변에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람의 주변에 둥지를 틀므로써 또는 서식을 함으로써 인간을 통해서 다른 위험한 포식자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인간 주변에 백로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풍부한 먹이 덕분에
용교리 백로둥지는 하루가 다르게 새끼들이 자란다. 새끼가 자라면 어미는 먹이를 삭히지 않고 통째로 물어다 먹인다. 먹이 먹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다. 형제 가운데 제일 힘센 녀석이 어미가 가져온 개구리를 욕심껏 차지했다. 하지만 통째로 삼키기에는 아직 무리다. 어미는 먹이를 다시 삼켜 잘게 쪼갠 다음 새끼들에게 먹인다. 새끼들 몸집이 커지면 둥지를 보수할 일도 많아진다. 둥지에 쓸 나뭇가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쪽 모두 포기할 기세가 아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럴 땐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게 마련이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둥지 안은 먹이 경쟁이 치열해진다. 어미를 보자마자 새끼들은 일제히 어미 부리를 자극해 먹이를 먹으려고 달려든다. 하지만 언제나 먹이는 그중 가장 힘센 녀석 차지다. 둥지 속 형제들끼리의 싸움도 잦아진다. 그중 가장 약한 녀석은 형제들에게 밀려 도태되고 만다. 어미도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이다. 결국 둥지에서 제일 마지막에 깨어난 새끼는 둥지 아래로 밀려났다. 끝까지 발버둥 쳐보지만 끝내 녀석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비가 와도 어미는 먹이 사냥을 멈출 수 없다. 물살이 거칠어지고 강물이 흐려지면 물속에서 먹잇감을 찾기가 더 어렵다. 뒷산의 둥지도 모두 젖었다. 누구도 자연의 시련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둥지 밖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내강리 뒷산 부근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백로는 주민들과 지척에 살게 됐다. 번식기를 맞아 이곳을 찾은 백로는 둥지 짓기에 한창이다. 그런데 백로와 사람들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밤에 시끄러워서 잘 때 문도 못 열어놓고 특히 차 날아다니면서 똥 떨어지는 거. 저 백로니까 저 기념물이니까 좋긴 한데 나무가 망가지니까는 저기가 지대가 지금 나무가 죽어나가니까 그게 좀 저거에서는 막는다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먹는 백로는 배설물의 냄새가 독하고 산성이 강해 백로 서식지 땅바닥에서는 풀조차 잘 자라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백로 번식지는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기도 한다. 벌목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100여 마리가 떼죽음 당하고 또 어린 새끼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 고양시에 있는 백로 서식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3년 전부터 이곳은 봄이면 1000여 마리의 백로와 황로가 찾아와 산란을 하는 번식지였다. 그런데 땅 주인이 15,000여 제곱미터의 야산에 벌목을 하면서
잣나무와 느티나무가 베어졌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둥지도 완전히 부서졌다. 둥지가 파괴되자 그곳에 있던 새들마저 참변을 당했다. 어미와 형제를 잃은 새끼는 길을 잃었다. 벌목으로 둥지가 파괴되면서 대부분의 백로는 둥지를 버리고 이곳을 떠났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선은 구조활동부터 먼저 했어요. 거기 넘어져 있는 나무들 틈새나 쓰러져 있는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또 어린 유조들 우선 구호해서 먹이를 먹이거나 또 날개가 부러지면 지역의 수의사협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죽은 백로들을 개체수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350여 마리 정도가 그 사건으로 폐사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로 서식지를 잃기도 한다. 외가리와 백로 번식지였던 팔당호 족자섬. 그러나 지금 이곳 중심부는 가마우지가 차지하고 있다. 외가리 둥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제는 가마우지 둥지가 더 많다. 1m에 이르는 외가리를 위협할 정도로 가마우지는 텃세가 심하다. 먹이가 풍부한 팔당댐 입구는 가마우지의 사냥터다. 가마우지는 능숙하게 잠수를 해서 물고기 사냥을 한다. 가마우지처럼 잠수를 하지 못하는 외가리는 물가에서 사냥감을 노리고 있을 뿐 먹이 사냥에서도 가마우지를 당할 수 없다. 이곳에 사는 외가리는 새끼를 키우는 게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살던 곳에서 밀려난 새들은 새로운 번식지를 찾아 나선다. 팔당댐 상류, 수심이 얕은 이 일대는 물가에 둥지를 짓는 뿔론병아리 같은 조류가 서식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외가리가 둥지를 틀었다. 수초 위에 지은 둥지다. 이 둥지 속에서 어미는 새끼를 키우고 있다. 금방이라도 물에 쓸려갈 듯 물 위의 둥지는 위태롭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는 다른 외가리의 둥지가 있다. 깡통 위에 튼 둥지다. 어미는 이곳에서 새끼 3마리를 부화시켰다. 갈대숲에서도 외가리 둥지가 발견됐다. 외가리는 20m 높이의 나무 위에서 집단 번식을 하는 대표적인 조류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외가리는 물가에서 개별 번식을 선택했다. 녀석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의 번식을 선택한 것일까? 아마 그 개체들은 그 번식 지역에 늦게 도래한 개체. 그래서 이미 둥지를 틀 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했을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개체가 어린 개체일 경우. 즉 이번 번식이 생애 첫 번째 번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숙해서 세 번째는 번식지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번식지 면적은 좁은데 번식해야 될 개체들은 많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밀려서 아마 그쪽으로 도태되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름, 장대비가 내렸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은 물가에 사는 생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한바탕 장대비가 쓸고 간 팔당댐 상류.
외가리 둥지는 어떻게 됐을까? 물 위에 지어놓은 둥지는 텅 비어 있다. 새끼들 모두 강물에 쓸려가 버린 것이다. 용교리의 여름은 온통 초록이다. 논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량을 늘리려면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 백로의 먹이는 논에 사는 물고기다. 황로도 이곳에서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다. 여름철이면 거동이 불편한 백로를 자주 볼 수 있다. 둥지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서성이는 이 백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몸에 힘이 빠져 있다. 백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문제는 바로 먹이다. 농약에 중독된 물고기는 특히 어린 새들에게 치명적이다. 물속에 있는 미꾸라지나 다른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말하는 농약이나 유기염 속의 살충제 계열이 몸속에서 분해가 되거나 배설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고기에게 쌓이게 되는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고기를 하나를 먹으면 백로가 조류가 큰 문제가 있겠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 있는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백록과 조류가 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백록과 조류가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먹이 연쇄의 과정에 있어서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그 밑에 있는 곤충이 있어야 되니까 즉 하천이나 강이나 호수에서 먹이를 찾게 되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백록과 조류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아주 훌륭한 생물학적 지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텅 빈 둥지. 백로가 떠난 숲은 적막하기만 하다. 올해도 용교리 뒷산에는 백로떼가 찾아왔다. 40여 년째 백로는 반가운 봄손님이다. 어차피 같이 살았으니까 또 그놈들도 나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난 좀 너 왔구나 그러고 몇십 년을 와서 새끼를 쳐갔는데 그 새끼들도 손자 새끼들도 와서 또 새끼 칠 거야. 제일 먼저 찾아온 외가리와 중대백로는 20m 상공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다. 그 옆에는 호랑이가, 그 아래에는 황로가 찾아와 둥지를 지었다. 지금 용교리 마을 뒷산에는 백로가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고 있다.